높은 등록금과 생활고, 취업난 등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린 청년들. 하지만 그 실태는 어떨까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63.4%,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는 12.2%,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33.2%에 그쳤고, 휴게 시간을 보장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60.3%에 불과합니다.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년들.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일은 잘하게 생겼네. 그럼 지금부터 일할 수 있죠? 네? 우리 가게가 워낙 바빠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합시다. 어? 그냥 하면 되나요? 그럼 더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네,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총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한 부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을 하는 전체 기간과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을 하는 장소, 그리고 각 요일별로 몇 시간씩 일을 하는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들을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한부 주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서울시가 만들어 배포 중인 아르바이트 청년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일하는 걸로 하고 시급은 1시간에 5,000원. 5,000원이요? 아니 좀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적기는요. 원래 시급이 4,860원 아니에요? 2013년까지는 최저임금이 4,860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시급을 6,000원 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급 5,210원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5,000원, 5,100원, 5,200원은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이 최저임금 밑으로는 주지 못한다고 법에 정한 제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아르바이트 청년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그 자체는 모두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끝났다. 잠깐, 오늘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아니, 사장님 저 이번 주 내내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오늘까지만 하면 돼. 오죽 바쁘면 이러겠어. 아 오늘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이 많아서 하루 8시간보다도 더 일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아르바이트 청년의 동의를 얻어서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 만큼 충분한 돈을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돈은 나중의 문제이고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해서 초과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예. 잠깐만 보자. 원래 8시까지 근무인데 1시간 더 했으니까 9시간. 그러면 시급이 6,000원이니까 일당은 54,000원. 들어가. 만약 아르바이트 직원 본인이 초과 근무에 동의했다고 그러면 초과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시급이 6,000원인 경우에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인 9,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월급날인데 12만 원이나 더 들어왔다. 왜? 지난달에 진짜 바빴었잖아.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고. 그래서 사장님이 더 챙겨줬었다던데. 그런 게 있었어? 나도 지난달에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출근했는데 왜 난 그런 거 몰랐지? 아르바이트 직원 본인이 일주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고 그러면 그 직원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하나의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6,000원이고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는 하루 1급을 3만 원 받게 됩니다. 이 직원이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그러면 3, 5, 15, 1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일주일간 하루도 결근 없이 다 출근했다고 한다면 이 직원은 그 주에 15만 원 외에 3만 원의 별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총 만간한 직원은 15만 원, 3만 원, 총 1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커다란 사회 문제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휴수당, 결국 아르바이트 청년 역시 스스로 알고 지켜내야 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집에 일도 있고. 야, 말해봐. 너 지난달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 나왔잖아. 그치? 나 지난달에 하루도 안 쉬었으니까 미리 말하면 한번 해주겠지? 사장님,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요? 무슨 일 있어?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족들이랑 갈 데가 있었어요. 아,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인데 다른 알바생을 구할 수도 없고. 너 여기서 일한 지 몇 개월 됐니? 6개월 됐니?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 그런 게 어딨어. 가서 일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연차휴가인데요. 직원을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직원이 한 달간 결근 없이 만간했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하루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점포일이 바빠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아르바이트 직원처럼 2달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2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아르바이트 청년의 하루 1급이 3만 원이므로 2개의 연차수당, 즉 6만 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1년을 근무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한 달을 만간했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장님, 저 손 다친 것 같은데 병원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약 줄 테니까 약 발라봐. 사장님, 저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았어. 그럼 요것만 하고 병원 갔다 와. 사장님, 저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 괜찮아?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 네, 여기 계세요. 그나저나 내일 직원이 한 명 없는데 어떡하지? 게다가 병원비도 그렇고 다 내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언제 가입해야 될까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방금 보신 음식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처럼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막대한 피해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이 돈을 직접 부담한다고 한다면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병원비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도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고용보험이야.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은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 흔히 아르바이트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단,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킬 필요는 없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뭐예요? 세우신데 다 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한 김에 내가 먼저 내줬으니까 지금 내준 옷값이랑 음식값이랑 해서 이 월급에서 빼고 그리고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을 하다가 음식을 엎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음식값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 그리고 돈으로 매월 일정한 날짜에 받아야 하고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옷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돈 대신 옷으로 준다든지 지각을 3번 했다고 하루치 일당을 공제하든지 그리고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부모에게 준다든지 또는 벌금이나 보증금 각종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들은 모두 법 위반이 됩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에 그만두는 애들은 퇴직금도 줘야 하네. 아, 참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와. 어떡하면 좋지? 그래요? 그럼 그건 다음 달에 준다는데요. 그래도 될까? 아니, 우리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준다는 건데 괜찮겠죠.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노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일을 제공한 사업주와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끝날 때는 같이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직원이 퇴직하면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다음 달 급여일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당장 다음 주부터 못 나온다고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취업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그렇지. 근로계약서도 썼겠다. 약속 안 지킨 사람 내가 아니잖아? 이러면 나도 돈 못 줘. 우리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사업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급여를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러 안 주는 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매주 15시간 이상 그렇게 1년간 쭉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마지막 달 급여가 늦게 나오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인터넷상으로도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꼭 받고. 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지 확인하세요. 셋, 8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고, 넷,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세요. 다섯,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식시간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서울시가 2013년 9월 발표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장전에 꼼꼼하게 적혀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동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때 보다 참된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